안녕하세요. 스포브이입니다. 최근 당첨 내역이며 매일매일 고배당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뢰 높은 확실한 분석으로 좋은 결과 꾸준히 만들어가 봅시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서울 SK 창원 LG입니다. 서울 SK는 김낙현의 투맨 게임을 중심으로 원희의 롤링과 톨렌티노의 윙 공격을 동시에 활용하며 입체적인 흐름을 만들려 합니다. 김낙현이 리듬을 타면 외곽과 미드레인지가 모두 열리지만 빅맨 라인의 파울 관리가 흔들리면 수비 안정이 크게 떨어집니다. 원희는 짧은 포스트업과 페이스업으로 효율적인 마무리를 가져가고 톨렌티노는 드리블 이후 공격과 코너 스팟업을 병행해 공간을 넓힙니다. 다만 드라이브인에 대한 로테이션이 한 박자 늦어 불필요한 파울이 누적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 승부처에서 리스크가 커집니다. 창원 LG는 6이상의 외곽과 타마요, 마레이의 인사이드 축이 뚜렷하며 스크린 활용 투맨 게임에서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6이상은 스크린을 타고 움직이면서도 밸런스를 유지해 외곽에서 확실한 옵션을 제공하고 타마요는 외곽과 드라이브를 겸비한 하이브리드 포워드로 공간을 넓힙니다. 마레이는 리바운드와 포스트업에 더해 패싱까지 갖춘 핵심 빅맨이며 에릭이 투입되면 인사이드 부담이 분산되며 페인트존 우위가 유지됩니다. 이 조합은 외곽과 골밑을 동시에 두드리는 다층 공격을 형성해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경기는 가드와 빅맨의 단순 대결이 아니라 팀 파울 관리와 리바운드 우위가 직접 승부를 가르는 흐름입니다. 서울 SK는 김낙현의 픽앤롤과 원희의 롤린으로 초반 템포를 끌어오려 하지만 마레이의 드랍 커버리지와 6이상의 압박 수비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마요와 마레이의 투맨 게임이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외곽과 페인트 존이 동시에 열리며 SK 수비는 선택지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SK가 도움 수비를 빠르게 가져가면 외곽 킥아웃 리스크가 커지고 반대로 늦어지면 파울이 누적돼 보너스 자유투를 내줄 여지가 큽니다. 승부처에서는 마레이 에릭 타마요의 인사이드 로테이션이 공수 모두에서 안정적 흐름을 만들 수 있어 전체적인 구도는 창원 LG가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가스공사 원주 DB입니다. 대구는 퍼킨스를 중심으로 페인트존에서 힘으로 버티며 벨랑겔의 픽앤롤과 김국찬의 외곽으로 득점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퍼킨스의 포스트업과 세컨 찬스가 핵심이지만 볼 흐름이 막히면 벨랑겔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비에서는 드랍 커버리지로 인해 사이드 픽앤롤에서 코너 외곽을 열어주는 장면이 잦고 퍼킨스가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 골밑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주 DB는 알바노와 앨런슨의 투맨 게임으로 페네트레이션과 외곽을 동시에 위협하며 파울 유도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운영을 펼칩니다. 앨런슨은 외곽에서 빅맨을 끌어내 스페이싱을 만들고 알바노는 속도 조절로 페인트존을 공략합니다. 강상재가 하이포스트와 리바운드에서 균형을 잡아주며 트랜지션 전개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강점입니다. 승부의 핵심은 골밑 파울 싸움과 리바운드 우위입니다. 대구는 퍼킨스로 초반 페인트존을 공략하겠지만 원주 DB는 알바노의 페네트레이션과 앨런슨의 팝 움직임으로 파울 카운트를 빠르게 누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퍼킨스가 파울 트러블에 빠지면 대구의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며 원주 DB의 아이솔레이션 위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원주 DB는 자유투 득점과 세컨 찬스로 흐름을 잡을 확률이 높고 대구는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 주도권을 지키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스포브이 픽 받는 법입니다. 채널 상단 링크 및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같은 거 없으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승률 높은 제 실제 분석과 조합 편하게 받아보세요. 물어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울산 모비스 서울 삼성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박무빈의 볼 운반과 하이 픽앤롤을 중심으로 공격 흐름을 만드는 팀이며 해먼즈의 개인 득점으로 리듬을 끌어올립니다. 로메로가 스크린과 로리는 잘 가져가지만 리바운드 가담이 흔들리는 시간이 뚜렷해 세컨 찬스 허용이 쉽게 늘어납니다. 후반에는 로테이션이 느려지고 코너 수비가 늦게 붙어 킥아웃 외곽에 취약해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서울 삼성은 한호빈의 게임 메이킹을 중심으로 니콜슨과 구탕의 인사이드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니콜슨이 로우 포스트에서 더블팀을 유도하고
구탕이 컷인으로 마무리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구탕은 트랜지션과 백도어, 침투까지 더해 공격 공간을 넓히며 니콜슨 한 명에 의존하지 않는 입체적인 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페인트존 공방과 리바운드 관리가 승부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로메로 로링과 해먼즈의 개인 득점으로 초반 흐름을 찾겠지만 리바운드와 전환 수비가 흔들리는 순간부터 약점이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서울 삼성은 니콜슨을 중심으로 더블팀을 유도해 구탕 커싱과 외곽 킥아웃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득점 루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울산 모비스의 로테이션 속도가 떨어지면 인사이드 점유율과 자유투 싸움에서도 서울 삼성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신한은행 BNK썸입니다. 신한은행은 신이슬의 빠른 돌파와 홍유순의 활동량을 통해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이며 최희샘이 외곽과 하이포스트에서 흐름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돌파 이후 마무리의 기복과 턴오버 문제가 시즌 내내 반복돼 득점 흐름이 끊기는 구간이 쉽게 생깁니다. 앞선 압박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실책이 동시에 튀어나오는 순간 공격 리듬이 급격히 무너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BNK는 스나가와 나츠키의 템포 조절과 이소희의 캐치앤슛, 김소니아의 인사이드 리바운드 공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리바운드 이후 즉시 이어지는 킥아웃과 2차 공격이 팀의 대표적인 득점 구조이며 박혜진의 미드레인지까지 더해져 하프코트에서도 안정적으로 득점을 이어갑니다. 한번 흐름을 타면 외곽 세컨드 찬스 트랜지션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뚜렷합니다. 이 경기는 리바운드 이후 재공격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신한은행은 신이슬 돌파와 홍유순의 에너지로 초반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턴오버와 샷 셀렉션이 무너지는 순간 BNK의 트랜지션 러시가 바로 시작됩니다. 반면 BNK는 리바운드 킥아웃 재공격 구조가 강해 신한은행의 순간 집중력 저하를 반복해서 찌를 가능성이 큽니다. 클러치에서는 박혜진의 미드레인지까지 버티고 있어 공격이 끊기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BNK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 있는 구도입니다. 하나은행 삼성생명입니다. 하나은행은 정예림의 빠른 돌파로 수비를 흔들고 이이지마 사키가 코너와 윙에서 즉각적인 외곽 마무리를 가져가며 드라이브 킥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진아는 스크린과 롤린 리바운드 싸움으로 골밑 중심을 잡아 세컨 득점과 파울 유도를 꾸준히 만들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리바운드만 버텨내면 전환 속도가 빨라지며 외곽과 인사이드가 동시에 열리는 구조라 경기 흐름을 주도할 여지가 큽니다. 삼성생명은 배혜윤의 하이로우 전개를 중심으로 강유림의 외곽 옵션과 이주연의 온볼 수비가 팀 색깔을 만들지만 배혜윤 비중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패턴이 예측 가능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강유림의 외곽이 살아야 공격 폭발력이 생기고 이주연은 수비 에너지 소모가 커 후방 공격 선택이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국 배혜윤의 플레이메이킹과 외곽 연결이 동시에 터져야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경기는 인사이드 침투 이후 외곽으로 연결되는 2단계 공격 완성도가 방향을 결정할 흐름입니다. 하나은행은 정예림 돌파와 이이지마의 외곽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진안이 골밑을 묶어주면 공격 효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삼성생명은 초반 수비 로테이션으로 하나은행의 첫 옵션을 차단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코너와 윙 커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리바운드와 세컨 득점이 쌓이면 흐름은 하나은행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성생명은 외곽 성공률이 흔들리는 순간 템포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KB손해보험입니다. 한국전력은 배논 중심 외인 의존도가 뚜렷하고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 루트가 단숨에 단조로워집니다. 김정호는 레프트에서 각도 공격과 서브로 흐름을 바꾸지만 세트 후반 부담이 크게 늘고 서재덕도 후위에서 모든 구멍을 혼자 막아야 하는 구도가 자주 나옵니다. 신영석의 블로킹은 여전히 최정상급이지만 리시브 난조가 길어지면 미들과 세터합이 무너져 세트 운영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약점이 반복됩니다. KB는 세터의 빠른 퀵오픈 배분과 중앙 측면 동시 전개로 블로킹을 흔들며 경기 템포를 주도하는 팀입니다. 비에나는 백어택과 강타로 해결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약국과 나경복이 좌우에서 사이드아웃을 고르게 책임지며 폭넓은 공격 루트를 만듭니다.
이준영의 속공 참여까지 맞물리면 세트가 길어질수록 옵션이 더 다양해지는 구조라 체력 분산에서도 우위를 갖습니다. 승부는 웨인 화력보다 리시브 안정과 퀵오픈 템포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전력은 리시브만 버텨주면 배농 김정호 조합으로 세트 흐름을 잡을 수 있으나 첫 단추가 어긋나면 공격이 즉시 단조로워지고 블로킹 위치도 흔들립니다. 반면 KB는 초반부터 중앙과 사이드를 짧은 템포로 섞어 블로킹을 계속 흔들고 비에나 백어택이 엮이는 순간 흐름을 크게 가져갑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약쿰 나경복의 강서부와 다중 루트 사이드 아웃이 더 잘 살아나는 만큼 전체 경기 흐름은 KB손해보험 쪽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S칼텍스 현대건설입니다. GS칼텍스는 실바 중심으로 공격 비중이 크게 쏠리며 리시브가 흔들리면 선택지가 급감해 단조로운 전개로 몰립니다. 최유림 오세연의 높이와 서브는 장점이지만 일단 리시브가 무너지면 중앙 시간차 연결이 거의 사라져 실바 김미연 쪽으로 과부하가 생깁니다. 세트 후반에는 스파이크 방향을 바꾸다 범실이 늘고 클러치에서 해결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흐름도 반복됩니다. 현대건설은 미들블로커들의 포지션 선점 능력이 좋아 상대 스파이커 각도를 계속 바꾸게 만드는 팀입니다. 카리의 장신 강타와 서브, 양유진의 중앙 장악력, 김희진의 라이트 화력이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이예림의 리시브가 세트 운영을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중앙 사이드 후위까지 배분이 자유로워한 세트 안에서도 공격축을 유연하게 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웨인 맞대결보다 리시브와 블로킹 포지션 싸움입니다. GS칼텍스는 실바 의존이 길어질수록 현대건설 블로킹 라인의 각도를 잃히고 범실 위험이 커지며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트 운영 자체가 단번에 무너집니다. 현대건설은 초반 실점이 있어도 중반부터 블로킹 벽을 세우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패턴이 분명합니다. 전술 밸런스와 포지션 선정, 세트 운영까지 종합해보면 현대건설이 경기 흐름을 더 오래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오늘도 의미 있는 배팅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세요.